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는 221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한 부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 이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1단계.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 정비사업 3개. 이게 이제 특징들이 다 있어갖고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행방법, 시행자, 요거를 파악을 해줘야 이하의 우리 정비사업의 절차를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행방법과 시행자는 가장 기본이고 시험에서도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비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거부터 시행 방법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소위 달동네 개발한다고 그랬죠? 달동네 개발. 달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하고 다 끌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려 4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율주택 정비 방법 이렇게 줄여갖고 써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풀어갖고 얘기하면 자,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달동네, 도로나 상하수 같은 기반서를 설치해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자기 집 고치는 거예요.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알아서 자기 집 고친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알아서 주택을 정비하는 방법. 그거 알아서 안 고치면요. 그냥 시행자가 기반설만 좀 설치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 도로 상하수도 신장로 몇 개 더 뚫어줬다고 더 설치해줬다고 그게 뭐 좋은 동네로 바뀌는 거 아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호박의 줄긋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시행자가 정비 기반서만 좀 확충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자기 집을 고친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갖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수용 방법. 그냥 수용해서 하는 거죠. 수용.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방법. 우리 정비법에서 환지란 정비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교환. 토지로 기반설만 정비한 상태로 그냥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건물은 알아서 지으세요. 환지 방법도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관리 처분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관리 처분 방법을 소위 우리 분양 방법이라고 그래요. 분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20평대 아파트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는 거죠. 물론 돈 내야죠. 부담금. 그래서 능력이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받는 관리처분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4가지가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거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앞글 졌다 갖고 자수, 환, 관. 자수, 환관. 자수, 환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주된 방법은 뭐겠어요? 수용. 수용이 가장 주된 방법이 되죠. 이 달동네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싹 수용해서 그 노후불량 주택도 싹 철거 밀어버리고 기반설부터 제대로 쫙 설치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높은 거 짓고 이래야 달동네를 탈피. 그래서 달동네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용이 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법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정령 같이 자율주택 정비와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 또는 혼용 방법 다 가능한데요. 주된 방법은 수용이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자,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다 돼요. 주택 재개발일 때는 주택, 시장 재개발일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일 때는 공장. 다 되죠. 주택, 상가, 공장. 그래서 묶어갖고 건물이라고 씁니다.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처분, 환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주된 방법은 관리처분이죠.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해갖고 새로 지은 상가 이런 거 분양받는 거 딱 떠올리죠. 분양받는 게 관리처분 방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고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은 하나밖에 없네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 방법, 그 아파트 분양받는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방법,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수, 환관 이거 4개 딱 정리해두면 재개발은요, 관리처분, 환지, 환관 2개, 재건축은요, 관리처분 하나. 그래서 반씩 줄여가면 되죠. 자수, 환관,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래서 일단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없어요. 환지 방법이 없다. 아주 그냥 종래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죠. 그럼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다. 왜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할 이유가 없어요. 재건축 아파트 다시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관리처분밖에 없죠. 그래서 환지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하는 관리처분 방법인데 이게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재개발은 건물이죠. 주택, 상가, 공장,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근데 재건축은 주택, 아파트하고 오피스텔까지. 이게 또 근래 두 번이나 기준. 그래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재건축.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할 때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도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죠. 요새는 이제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세부적인 것까지 싹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 자수 환관, 재개발 환관, 재건축 관. 그래서 시행 방법 물어봤다. 땡큐 한 거죠. 그럼 이런 이제 방법에 따라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자, 시행자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사업의 개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그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소위 철거민이라고 그래요. 철거민들. 그럼 철거민들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보겠다. 의지.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수용당해갖고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달동네라도 내 집이니까 두 다리 뻗고 잤죠. 근데 수용 보상금 뭐 몇 푼 받아갖고 나가면은 전세방도 구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달동네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 그러면 철거민들 대체해갖고 생존권 보장해갖고 맨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데모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절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일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요. 제일 소극적으로 하는 거, 이 자율주택 정비 방법 1번 방법을 한다. 이때는 그냥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합니다. 시장운수 등이 그냥 기반설만 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 동의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토지주택공사 등, 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 자, 이걸로 하는 거죠. 2, 3, 4번으로 할 때. 이때도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1, 2, 3, 4 다 결론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 거예요. 공공이 시행한다. 그런데 2, 3, 4로 할 때 이때는 시장운수 등이 됐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됐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합니다. 동의.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 이게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합이 없다고 그랬죠. 조합이 없는 대신 공공이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든 토지주택공사 등이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공공이 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하든 2, 3, 4로 하든 다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누가 하는지 그것만 공공이 한다. 공공. 자, 이에 반해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이 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요. 20명 미만. 그럼 20명 미만은 20명이 안 되는 거죠. 19명. 그 20명 미만이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또는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분양받는 거죠. 그럼 재개발도 건물이나 땅으로 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조합 만들어서 한다 그랬죠. 재건축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공동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분양받거나 땅으로 받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딱 구분해왔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자수, 환, 관 네 가지 방법. 그중에서 주된 방법은 수용. 그래서 공공이 수용해갖고 달동네 싹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처분 방법, 건물이나 주택을 분양받는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크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나머지 사업 이렇게 구분해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하는 거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한다고 그랬죠.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런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다 있죠. 이게 8가지나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하나만 정리해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이 필요할 때 이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 나왔고 아파트 다 붕괴됐죠. 그래서 이런 지진 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었고 신속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조합 설립하고 그럴 겨를 없어요. 우리 조합 설립하는 데만 몇 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다 공공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조합이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까요? 221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각각 또는 혼용해갖고 할 수가 있죠. 각각의 방법이나 혼용 방법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1번 한번 볼까요? 자, 사업 시행자가 밑줄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딱 끊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다. 그럼 얘는 딱 나눠진다, 그죠?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집 고친다. 그래서 스스로 고치는 거니까 자율주택 정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자율주택 정비 방법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자. 그래서 시행자 기반시설만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합니다. 자율주택 정비. 그 다음에 2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 그 숫자에다 동그라미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갖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수용 방법, 수용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시행자가 환자 동그라미 환지로 공급. 4번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할 때 관자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계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양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해주는 관리처분, 소위 분양방법입니다. 관리처분 방법. 그래서 자수, 환, 관 네 가지 다 동원해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수, 환, 관. 밑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죠. 얘는 건물. 주택, 상가, 공장.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또는 환지로 공급. 그래서 관리처분, 환지, 환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까지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거기까지 다만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럼 재건축은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환지 방법 X.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갑니다. 시행자. 그럼 이런 방법에 따라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그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옆으로 와서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우리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을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밑에 줄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왔고 시장운수 구청장,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박스 1번 시장운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가번 토지주택공사 등 있죠. 나번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러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 사람들 묶어갖고 공공. 그래서 공공이 자수, 환관, 주된 방법은 수용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1번 조합 동그라미 조합. 재개발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그 이하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또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밑줄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시행하거나 딱 끊고 이하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재개발.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에 반해서 밑에 3번의 재건축. 재건축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딱 끊고요.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 또는 뭐 일정한 자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다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도 공공이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해서요. 주거개선 사업은 공공이 자수 환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의 시행자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하면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자, 공공이 무조건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줄여갖고 주개 이렇게 줄여갖고 쓸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죠. 조합. 그래서 이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었죠. 재개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그냥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명을 우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근데 시행자는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하에서는 우리 정비법의 절차가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관리 처분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를 이하에서 규정하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는 여기서 끝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자수 환관 주된 방법 수용을 한다. 공공이 알아서 수용하고 잘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하부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절차. 그래서 옆에 이제 중간 이하 보시면은 이제 조합 설립 딱 나오는 거죠. 조합.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그럼 조합 설립하는데 한 동네를 재개발하거나 한 단지를 재건축한다. 토지 등 소유자 한두 명 나오는 거 아니죠. 뭐 1000명 이상, 몇백 명은 기본이고 1000명 이상 나오니까 한 방에 조합을 설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조합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의 전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구성하도록 하고요. 추진위원회는 적어도 5명 이상 위원 등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받아요.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장운수 등에게 승인받습니다. 승인. 그래서 추진위원회 하면은 일단 구성할 때 이 키워드가 3개가 되죠. 5인 이상. 그럼 왜 5인일까요? 추진위원회 5글자 딱 떨어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적어도 7명 이상 황야의 7인. 그런데 얘는 5명 추진위원회 5명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 과반수는 반을 초과하는 수. 그래서 우리 과반수하고 2분의 1하고 달라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 100명 과반수면 51명이에요. 51명. 과반수의 동의 받아라.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는 절대 2개 이상
구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추진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해서 과반수의 동의 받아오세요.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는 과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딱 한 개만 구성. 그리고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그래서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럼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거예요. 조합 사무실도 빌리고요. 그 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 이런 것들 열어갖고 조합장도 뽑고 이런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위원회가 싹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그래서 특히 조합, 얘는 우리 정비법에서 무조건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 조합이 항상 법마다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요. 특히 정비법은 조합에서 한 문제가 뭐예요? 거의 두 문제씩. 그래서 작년에도 2개, 재작년에는 무려 3개, 정비법 6개 중에서 그냥 반을 조합 갖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이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 파트, 요거는 거의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인가, 확인, 감독, 사인 받아야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 군수 등, 시장원수 등에게 설립인가 받고요. 시장원수 등이 정비법에 적합해서 설립인가 내줬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조합 설립 등기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도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 대표자,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비로소 성립하니까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역시 법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이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조합원과는 별도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정확하게 하면 우리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다. 이거는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공통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여기 하나 추가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3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줄여갖고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요. 자, 1번에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 후에 위원장 포함해서 5인 동그라미 5인 이상 위원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의 동의받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원수 등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받아야 된다. 5인 과반수 승인,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그 1번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전문가 얘기하죠. 전문가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할 수가 있어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없죠. 뭐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이런 관리업자, 전문가를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업자의 선정, 또 설계자의 선정 이런 거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핵심은 그 4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그게 핵심이죠.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6번이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접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의받는 거예요. 또 코로나 막 옮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 이거 거창하게 그냥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하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2번의 조합, 1번 조합의 사업 시행 이렇게 써 있는데 조합 설립 의무라고 그래요. 조합 설립 의무. 그래서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그러면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누구냐? 그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조합 설립해야 된다. 의무. 그래서 원칙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사업 하려면 조합부터 설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끊고요. 다만
재개발 동그라미 별표.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조합 설립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만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 되고요. 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 20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만 조합 설립 의무에 예외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 설립의 절차, 그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 거죠. 그 가로 2번 볼까요? 가로 2번 또 하나면 1번에. 재개발, 이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왔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자꾸 쓰는데 시장군수 등입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및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시장군수 등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는 인가란 인가는 다 시장군수 등에게 받고요. 근데 여기서 논점은 뭐겠어요?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요건. 이게 그냥 매년 나오는 논점이죠.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재개발. 재개발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항상 분수와 분수의 연결은 AND라고 그랬어요. AND.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 요건, 이게 작년 그냥 한 문제예요. 가로 딱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분수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럼 우리 4분의 3, 2분의 1 이게 분수로 쓰니까 공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문장으로 써 있는 거 그대로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다음 토지 면적은 2분의 1 그래서 숫자만 그대로 동그라미 쳐보시면 4, 3, 2, 1 간단하죠. 4, 3, 2,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4, 3, 2, 1 숫자만 딱 동그라미 치면은 4, 3, 2, 1 이거를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4, 3, 1 동의받아갖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에서 공동주택 각 동그라미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 4분의 3 동그라미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군구청장 즉 시장원수 등의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인데 이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주택단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단지 안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 그거를 봤는데요. 자, 일단 동별로 구분 소유자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동별 구분 소유자는 그냥 세대 소유자. 그래서 아파트는 동호수를 구분해갖고 소유하는 거죠. 구분 소유자란 전유 부분의 소유자를 얘기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세대 소유자라고 그래요. 세대 소유자. 그래서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요건을 충족하면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1동, 2동, 3동, 4동. 자, 이렇게 4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라고 그래요. 평형수 다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합시다.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데요. 자, 2동, 3동, 4동의 아파트 소유자 다 찬성. 그러면 전체 4분의 3 나왔죠. 전체 4분의 3. 근데 1동의 구분 소유자가 3분의 1만 재건축에 찬성. 그러면 동별 요건 미달. 조합 설립 못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는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이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세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은 충족해야 하라. 자, 얘는 재개발일 때는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인데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충족해라. 그죠? 면적 2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지주의 동의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3, 2분의 1. 얘는 4분의 3인데 또 2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
그리고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자, 이런 동의를 받아갖고 설립인가 신청하고요. 그래서 동의 요건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러면은 땡큐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1년 내내 그냥 반복해갖고 맨날 보는 거죠. 시험에서도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이런 설립인가 신청 전의 동의 요건 이런 거는 꼭 우리가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에서는 외워야 될 게 많아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226페이지 맨 위에 조합의 법인격.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 그래서 2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 의무입니다. 등기하면은 성립하는 법인. 그래서 4번. 자, 동그라미 4번에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보충 적용한다. 그죠? 당연히 조합에 관해서는 근거법, 정비법을 우선 적용하되 정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그럼 들어갑니다. 조합원. 그럼 이런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될 거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돼요.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동의한 사람, 동의 동그라미 별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일단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무슨 사업만? 재건축.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유일한 거예요. 왜요?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라고 그랬죠?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그럼 반대로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 돼요. 아, 그럼 나는 재개발 반대하는데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재개발 주택을 팔고 나가든지. 하여튼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 돼서 사업에 동참시킵니다. 그럼 우리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용어할 때 이거 본 거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뭐 다 갖고 있든 지상권자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재개발 조합원이다. 그 얘기고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을까요? 재건축은 건물만 다지니까 건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건물만 꼴랑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건물 및 부속 토지.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누가 되는 거냐? 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그래서 동의 안 했거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특히 지상권자 이런 애들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밑에 조합의 임원, 그 맨 밑에 총회, 옆에 대의원에 나오는데요. 그 세 개를 조합의 우리 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조합에 두는 기관. 이 기관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다 공통해요. 일단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즉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임원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집행기관. 근데 임원이, 조합장이 지 맘대로 조합을 이끌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조합원 총회. 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들은 조합원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사업비가 10%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에게 사업비 10%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총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찬성,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조합장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는 의결기관.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임원이 집행.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임원,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런데 이 조합원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된다 그래요. 그럼 조합은 막 1000명 된다. 그러면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모여갖고 또 의사결정하는 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경미한 것들은 총회에서 의결할 필요 없이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기관,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의원회. 이 조합은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경미한 것들은 총회까지 필요 없고 그냥 대의원회가 대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합에 두는 기관은 이렇게 3개. 임원, 총회, 대의원회. 근데 이 3개가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임원을 둔다. 총회를 둔다.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다 필수.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뭐 둘 수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적인 기관. 그래서 조합의 임원, 그 임원의 결격 사유만 띡 써놨는데요. 임원이라고 할 때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서 반드시 두고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총회.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대의원회.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필수.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그래서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구성하고요. 두 번째 줄의 끝에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 영의 정하는 사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를 제외하고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즉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의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임원, 총회, 대의원회까지 이 조합의 기관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훑어본 거고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조합, 이 시행자로서 조합을 설립했다. 그럼 이제 시행자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 자,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 이거를 이제 3단계라고 그러죠.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여기까지 1단계. 그리고 이제 시행자를 정하는데요. 자, 우리 시행자는 크게 이제 3명 있다고 그랬죠. 공공,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자, 그중에서 원칙,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이제 시행자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이게 2단계. 그러면 이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요게 3단계.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라고 하고요. 일단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인가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공사 계획. 정비사업의 공사부터 또 해줘야 되니까 공사 어떻게 할 거냐? 공사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 우리 저 시설 사업 또는 개발 사업에서는 공사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실시 계획. 근데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비 사업은 공사 무슨 공사 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정비 기반설. 이제 기존의 건물 싹 철거. 기존 노후 불량 건물 싹 철거해 버리고 밀어버리고 기반설부터 새로 설치 싹 해주는 거예요. 기반설. 그리고 건물도 건축하겠죠. 아파트 같은 건물도 짓고. 그리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뭐 전세금을 융자를 해주든지 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든지 이런 살 수 있는 대책, 그걸 이주 대책이라고 그래요. 이주 대책 이런 것들 포함해갖고 시행자가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게끔 이주 대책은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갖고 인가부터 받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시행자는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또 작성해갖고 인가받아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줄지 분양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분양 계획이니까 시행자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먼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한 거 모아갖고 시행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나중에 분양합니다. 행정처한테 인가.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합니다. 공사. 기반설 설치하고 아파트 건물도 짓고 이런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해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사 계획,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이 준공검사 받는 거를 정비법은 준공인가라고 그래요. 준공인가. 시장원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준공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계획대로 공사가 끝났으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은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해 줍니다. 그 분양해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소유권을 다시 조합원에게 이전 돌려주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분양 처분. 그래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고시. 그러면 여기서 사업은 다 끝납니다. 이제 정비 사업은 다 끝나요. 그리고 분양 처분의 효과도 고시 다음 날. 이전고시 다음 날 분양 처분의 효과가 발생.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제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은 거 이전고시 다음 날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고시에 따라서 즉 분양 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그리고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이제 절차 3단계인데, 자, 우리 정비 사업도 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의 취지는요.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항상 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고 그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선계획 후개발. 그래서 공사계획, 사업시행계획,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 계획부터 먼저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가. 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은 거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가 다 끝났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대로 분양. 그래서 공사계획, 분양계획, 공사, 분양.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사계획, 분양계획, 공사에서 분양합니다. 특히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대로 주택이나 건물을 분양해 준다. 이게 무슨 방식? 관리처분 방식.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이게 관리처분 방식에서는 핵심. 그래서 조합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이제 일반적인 절차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